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록 출력 리스트에서 이제 페이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페이징. 페이징이 뭘까요? 페이징. 게시판 웹 학습의 꽃이라고 하죠. 게시판 만들기. 그러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7개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5개씩 잘라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누고 뭐 이런 것들 일련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걸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어요. 파이어스토어의 제약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시판 로직에서의 페이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데이터를 페이징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데이터를 한 7개 놨어요. 그래서 3개씩 보여주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7개의 데이터를 넣었고요. 일단은 파이어스토어의 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일반 커뮤니티를 보면서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클리앙이란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몇 개씩인지는 모르겠는데 30개 되나? 30개씩 한 페이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0부터 아까 30이었고 30부터 59까지 지금 이렇게 페이징을 한 거야, 2페이지. 자, 그래서 최근 거 기준으로 소트가 되죠. 지금 여기 시간이 최근 소트로 기준으로 해서 제일 최근에 올라온 거 소트로 30개씩, 이게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30개씩 보여주는 이런 로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그게 없네. 전체 카운트가 없네. 이게 지금 전체 이거 카운트를 알고 싶진 않지만 이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요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다음 페이지 뭐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제 외국 사이트를 좀 볼까요?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이제 뭐또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이렇게 쭉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뭐 페이징 같은 어떤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 이거를 10개까지 하면은 10 곱하기 30 하면 3000개, 300개의 게시물을 한꺼번에 읽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페이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까지 다 읽으면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페이징이 필요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개념이 없죠. 지금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죠. 근데 얘는 그러면은 몇만 개, 몇십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계속 로드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스크롤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멈칫했죠. 그러면서 또 내려오고 또 스크롤 할 때 멈칫하고 다음 걸 불러오고, 이게 지금 컨셉이에요. 지금 파이어스토어의 컨셉은 이런 레딧 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클리앙 같은 사이트는 파이어스토어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백엔드 서버를 거치면은 할 수 있지만 파이어스토어에서 안 되는 게 바로 요 4번 페이지입니다. 예,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죠?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쭉 내린 것 같지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에 비해서, 물론 얘도 소트는 있어요. 뭘로 소트할 건지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트도 뭐 있을지, 지금 등록일 순으로 돼 있지만 지금 그냥 4페이지로 갑자기 얘로 따지면은 갑자기 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 기능 없어요. 그래서 파이어스토어가 요 레딧 같이 그렇게 운용할 수는 있어요. 넥스트 페이지를 계속 호출할 수 있거든요. 예, 요걸 하고 그 다음 넥스트는 알지만 갑자기 생뚱맞은 8페이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MySQL이나 이런 걸로 짰을 때는 스킵이라는 구분이랑 뭐랑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파이어스토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외부 페이지네이트를 이용을 해야 돼요. 알골리안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리미트 3개 끊어서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요 느낌으로 레딧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 게시판 뭐 엑스보드, 제로보드였죠 옛날에. 근데 그런 게
뭐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되게 올드하죠. 지금 6페이지라는 거를 누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좀 해봐야 돼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오 스토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 네트에서 이 스킵 6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블로그도 지금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1페이지 나타남 다음 이 토큰을 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넘기는 로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조금 거추장스럽지만 시놉시스를 좀 깔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7개 페이지가 있는데 7개 페이지를 부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한 1000개의 데이터를 넣었으면은 1000개가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 3개만 불러옵니다. 화면에 이제 차서 아름다운 수준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3개는 아니고 한 페이지 그 하이트로 보거든요. 하이트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한 8개가 적당해. 그래서 8개를 뭐 한 페이지로 해서 리미트를 잡아주면 되는데, 어,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3개로 일단 끊어봤습니다. 3개로 그래서 페이징 한 것들이 잘 됨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다음 페이지를 이제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3개는 읽었고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공식 도큐를 한번 봐줘야죠. 공식 도큐에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리드 데이터 하는 방식 중에 페이지 네이트를 나는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냐. 근데 얘네들이 되게 답답한 게, 그러니까 예전 MySQL이나 오라클 뭐 이런 RDBMS 하시던 분들은 당황스러울 만한 이런 스타트앳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만 보시면 돼요. first와 last, next네 여기서는. first와 next가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사실 뭐 DB가 아니 코드가 뭐 이래서 그렇지 그냥 first 검색하고 next 검색한다는 얘기죠. 근데 넥스트를 뭘로 검색하는지 잘 보자고요. 자, 퍼스트를 population 25개로 읽어가지고 25개를 읽었는데 25개 중에 마지막 거에 대한 토큰을 가지고 스타트 애프터 이거 다음 애프터 후에 25개를 또 꺼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마지막 거를 어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ast는 뭐 널 이렇게 하고 last를 간직하자고요. 아까 개로 따지면은 SN에 지금 읽었잖아요. SN의 독스에 last 얘 결국 어레이죠. 포이치 돌렸다는 건 어레이로 몇 개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is.last는 sn.docs.n 이게 라스트인 거죠. 이걸 가지고 아까 이 토큰을 가지고 다음 걸 검색하면 되잖아요. 뭐 이 함수를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뭐라고 할까? next라고 하면 되죠. 똑같은 행위를 더 하는데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start after 해가지고 아까 그 포인터를 가지고 요쯤이죠. 여기서 좀 내려야겠다. 컬렉션까지는 뭐 저기니까 start after 요 토큰을 가지고 나는 get을 할 거야. 얘도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걸로 하는데 지금 정렬이 없죠. 뭘로 인해서 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지금 일단 우리가 가진 자료 중에 컬렉션에 보면은 데이트라는 거를 항상 적어놨죠. 며칠자. 이제 블로그에 이제 순번, 그러니까 정렬의 이제 의미를 둘. 그래서 페이지 네이트를 보면은 오더 바이 뭘로 이제 뭐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더 바이 데이트로 해주면 되죠. 둘 다 똑같이 해줘야겠죠. 독스에 얘도 데이트로. 그래서 둘 다 데이트를 기준으로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거를 할 때는 아까 했던 그 마지막 걸 가지고
요거를 하겠다.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라스트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좀 바보 같은 일이죠, 약간. 이거는 함수 하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함수 하나로 만드는 이걸 빼든. 근데 일단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두자고요. 그럼 여기 뭐 다음으로 가는 아까처럼 페이징 거기에 훅을 걸어도 되겠지만 페이지가 지금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 버튼을 그냥 과감하게 하나 만들게요. 버튼에 어울리는 태그는 뭐 이런 게 있고 V 버튼 클릭하면은 넥스트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뭐 이런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로드가 될 때 이 리스트 함수가 호출됐고 맨 마지막 거 라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라스트를 기반으로 요 넥스트를 눌러주면은 예 날짜 기반으로 이렇게 다음으로 되죠. 근데 보통 보면은 최근 게 이제 먼저 올라오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오더 바이 데이트지만 소 이거는 뭘로 정렬할 거냐고 소트는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디스크, 디센트라고 하죠. 에센트 해가지고 오름차, 내림차인데 이게 내림차 정렬로 하면 반대로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그러면 최근 글이 먼저 나오고 뭐를 눌러서 다음 글이 나오고 더 읽고 싶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뭐 버튼 대신에 그 이 넥스트 훅을 잡아주면 좋겠죠. 그 스크롤 스파일 같은 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그건 뭐 그런 것들은 기교기 때문에 별로 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되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다음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심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할 때는 디바이더를 넣어주면 되는데 디바이더를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디바이더를 넣으면은 좀 문제가 이거 자체가 리스트 아이템이 어떤 행에 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이템이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뭘 이용하는 거냐면 템플릿 그냥 이제 안 보이는 태그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템플릿을 얘로 감싸주고 이 V4 부분을 안 보이는 무형의 태그에다가 집어넣고 안에서 그만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에서 그러면 v디바이더를 써서 구분자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뭐 이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러가 지금 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키를 좀 부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v디바이더 키라는 건 뭐냐면 이 요소들을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v리스트에 id라는 키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넣어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키를 인덱스 같은 걸 넣어주면 좋아요. 뭐 아니면 조합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 거면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에러 없이 예,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가 더 없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 트렌드의 페이징은 레딧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의 페이징을 해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나 다 마찬가지죠. 계속 이렇게 스크롤 스파이에서 이제 해서 하는 거지.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렇게 뭐 다음 이렇게 뭐 눌러서 하는 거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예전에 데이터 테이블스에서 하던 뭐 이런 식인데 뭐 좀 뭐 올드한 방식이죠. 요새는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하는 게 모바일처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트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지금은 뭐 날짜 베이스로 하는데 아까처럼 만약에 넣어준다고 해보자고요. 뭘로 소트할지 아까 레디처럼 뭐 그런 건 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레디처럼 소트를 뭐 핫한 걸로 할지 탑으로 할지 뭐 근데 타이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v select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v select 그리고 v select v 모델은 뭐라고 할까? sort name 이런 걸로 해주고 여기에 들어갈 아이템스를 여기서 정해주면 되죠.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라 데이트나 아니면 뭐 할까? 타이틀로 하기로 했지. 데이트나 타이틀을 정해서 이 소트 네임을 바꿔준다는 이제 셀렉트 박스가 여기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잘 나왔죠. 안 예쁘지만. 그래서 얘를 좀 일단 예쁘게 하는 게 좋겠죠. 요런 데 넣었을 때 제가 어울리게 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왜 얘가 이렇게 좁은 데서 예쁘게 안 됐냐면 말 그대로 일단 좁아서 그래요. 댄스를 치우면 댄스하지 않게 좀 넓게 되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죠. 왜냐면은 이런 셀렉트나 뷰티파이 어떤 콤보박스류가 밑에 요만큼의 라인이 힌트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주면 되냐면 하이드 디테일스를 넣어주면은 그 디테일스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도 근데 조금 뭔가 예쁘진 않죠, 사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주면 좋냐면 지금 색깔이 있는 툴바에서 쓰기 때문에 솔로 왜 제가 외운 게 아니라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뭔가 박스에 맞게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고요. 왜 이렇게 에러가 났지? 소트 네임이 없어서 소트 네임 하나 정해줘야죠. 일단 소트 네임은 기본값으로 데이트를 주고 그러면 v 모델 얘가 소트 네임이 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가 좀 이 그림자가 좀 안 이쁘죠? 그럴 때 플랫하게 이거는 감각이에요. 이렇게 많이 써보면은 뷰티 파일을 느낌으로 이제 나중에는 외우게 될 거예요. 예, 저처럼 둔제도 외우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외울 겁니다. 그래서 플랫하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해준 거고 근데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다 콤보 박스 아니면 서치바 하는데 이거 말고 더 넣고 싶은데 뭔가 오와 열이 안 맞다. 그래서 다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답답한 게 여기다 위드스 막 이렇게 넣는데 이건 안 돼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블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쫙 어떤 공간에 쫙 펼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V셀렉트나 어떤 대부분의 폼이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0%인 이 폼은 이걸 두 개 넣으면 정말 답답하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감싸는 애를 제한을 두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V카드 플랫을 넣던지 하는데 보통 V 시트라는 태그가 뷰티파이 2에서 이제 2에 나왔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다 감싸서 얘 위드스를 정해주면 돼요. 얘를 100으로 해보자고요.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항상 꽉 찬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항상 꽉 차니까 얘를 좀 좁게 놔면 돼. 얘는 100 픽셀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은 뭔가 뭐 하여튼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V시트 100% 안에 꽉 차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를.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니까는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얘를 감싸는 걸로 좀 해줘야 되고요. 지금 뭐 검은색이 돼 있는데 마음에 안 들죠, 이것도.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면은 이제 맞나 모르겠는데 투명으로 되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이제 이루어지죠, 이렇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툴바나 이렇게 사이징 하는 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코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다 개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모양은 누군가한테 맡길 거야. 모양도 직접 내야죠. 예, 그래서 요거에 기반해서 이제 소트만 바꿔주면 되죠. 지금은 현재 데이트로 픽스를 해놨는데 이렇게
아까 V 모델이 이제 소트 네임이 계속 바뀔 거니까 요거를 this.sort name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걸 기반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바꾼다고 뭐가 반향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이거에 바뀌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줘야 돼요. 나 이게 바뀌었다 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근데 물론 vselect에서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vselect에 onChanged 이벤트로 해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잘 모르겠어. 저 공부하기 싫어. 물론 저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예를 위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V 모델은 분명히 바뀌거든요. 이걸 할 때. V 모델이 바뀌는데 V 모델을 감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V 모델이 바뀔다. 그래서 V 모델이 바뀔 때 여기는 new가 들어오고 콤마하고 o는 old예요. 전 값과 신규 값. 근데 지금은 그냥 바뀌었는지만 알면 되죠. 바뀌었을 때 뭘 하면 되냐면 그냥 한 번 더 호출하면 되죠. 한 번 더 호출했을 때 얘를 호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아이템스에다가 계속 푸시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템스가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그래서 next 함수와 list 함수의 차이는 얘를 한번 호출했을 땐 초기화를 하고 담아야 되는 거죠. next는 이미 초기화되고 는 거에다 계속 넣는 형태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걸로 바뀌어서 sort name이 바뀌었을 때 이 watch 이벤트에서 더 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리스트 한번 싹 비워놓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sort name을 기반으로 세 개를 검색한 다음 아이템스 채워넣고 마지막 값 포인터를 저장해 놨다가 뭐를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냥 추가만 하는 거죠, 그때는. 또 뭐를 눌렀을 때 있는 만큼 또 추가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요렇게 페이징을 한다. 물론 뭐 나중에 좀 더 제가 하면서 예쁘게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이거 몹쓸 화면이죠, 지금. 몹쓸 화면이지만 원리는 이렇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개선을 해봐야겠죠. 일단 근데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트 이거 누르니까 다시 리스트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모던한 페이징이라는 건 이런 식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돼요. 예전처럼 이렇게 19페이지로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토탈 카운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토탈 카운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까처럼 요런 데에서 어, 전 토탈 카운트를 가지고 백엔드에서 이제 할 때 뭐 그럴 때 쓰는 거고 지금 파이어스토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물론 방법은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그냥 다음 페이지가 필요할 뿐이지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뭐 등록 일순으로 했을 때 18페이지부터 안 할 거예요. 다시 1로 넘어가죠. 솔직히 말해서 전 이 댓글 등록 순이라고 해도 저는 제 프로그램이라면 아까 18페이지였었다면 18페이지에서 유지를 할 텐데 뭐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페이징은 최근엔 잘 안 한다. 뭐 그렇다고 이게 외국 양키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근데 이런 게 꼭 좋지만은 않지만 암튼 파이어스토어는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 얘네들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얘네 한번 보세요. 오덴티케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좀 그런 페이지네이트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코딩보다는 좀 페이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